필요한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우선되게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면은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사회는 확신과 비전을 내가 먼저 갖는 것. 내가 이 설명을 할 때 내가 스스로 흥분되고 익사이팅 돼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하는데 두렵고 걱정이 많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참 많겠죠. 지난번에 지금 저쪽에 미용실 원장님들이 많이들 이걸 사업을 하시면서 이렇게 제가 원장님들하고 비교를 한번 해본 거예요, 사실. 미용업을 하는 분들이 카트나 뭐 파마나 이런 것도 기본이겠죠. 고데기를 쓰는 거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머리 자르러 온 사람이 오면 걱정되면 어떻게 되죠? 미용사가 머리 자르러 온 사람이 걱정이 된다면은 어쩌면 아직은 미용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수준까지 안 됐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 그럼 적어도 여러분들이 사업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 말은 내가 돈을 벌 수준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니 안 들어오니 그거 보기 이전에 나는 정말 사업을 얼마나 잘 팔 수 있는 사람이지. 내가 사업을 팔면은 몇 사람을 사줄 수 있을까? 그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사업 설명에 대한 것은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업 해보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레벨이 좀 있는 사람이 오늘 초대가 됐다고 하면은 스폰서도 좀 쫄아요. 그죠? 대단한 사람이 온다 하면은. 그런 것처럼이나 여러분이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보다 레벨이 된 사람들, 좀 더 나은 사람들을 내 삶에 참여시키는 것들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또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적어도 내 모습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이 갖고 있는 비전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가끔 이런 이야기 해요.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현재 여러분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여러분이 팔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게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연말에나 또 내년에 여러분들이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그 시간은 무엇이 돼 있을까 한번 생각해본다면 그 모습을 갖고 비즈니스를 하는 게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으로 비즈니스를 전달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미래 모습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대단하고 여러분보다 훨씬 더 조건이 좋은 사람들을 비즈니스에 참여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이걸 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드렸죠. 연금 만드는 부분을. 그럼 여러분들이 이 표지 한 장을 가지고도 30분을 떠들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이 표지 하나만 가지고도. 그리고 회사에 대한 부분만 설명해도 회장님에 대해서, 우리 회사 연예에 대해서, 제품의 스토리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죠. 어제도 그때 회장님이 인천에 오셔가지고도 막 우리 종원 사장이 5분밖에 안 남았다 해도 막 10분만 더 한다 그러고 또 10분 더 했는데도 또 5분이니까 아니 좀 있으라고 그러고 네.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마이 스토리, 당신의 스토리를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당신의 스토리를. 근데 우리가 사업 설명을 할 때 자기 스토리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성공자한테만 주어진 시간인 걸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앞에 와가지고 내가 강원도 도매사건으로 태어나가지고 물고기를 먹다가 어떻게 여기 왔다는 소리를 하면요, 그 이야기는 다른 사람 시간을 도둑질하는 소리예요. 그죠? 어쩌면 이렇게 사업 설명을 이제 할 때 적어도 다이아몬드상 직급자들은 자기에 대한 마이스토리를 한 1분 정도는 소개했을 때 역겹지 않고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니 성공도 안 한 사람, 오늘 한 사람이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하면 그거는 마이스토리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 설명에서 이제 그런 것들은 정말 이미 성공한 사람이 주어지는 특별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은 이제 오히려 참석자한테 동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나 회장님이 이제 정말 그런 열정,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한 부분들을 막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뭐 이제 진행하는 사회자 입장에서는 콘텐츠를 짜야 되는데 회장님 시간을 너무 잡으니까 자꾸 이제 제재하라고 회장님 나중에는 이제 저리 가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뭐 동의를 얻어가지고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도 어떻게 보면요, 어떤 사람한테 지루한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에너지가, 열정이 뜨거워지면 그런 시간들을 그렇게
자기 마이스토리에 도취돼서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마이스토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회사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자랑스럽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27세기 연역이 그렇고 동시에 연역이 그렇고 해변이티 연역이 그렇고 또 이런 것들이 해변이티 오늘날까지 오는 역사 속에서 정말 일반 회사가 갖지 않는 그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스펙을 가지고 한다면 정말 대한민국에서 좋은 회사가 얼마든지 많고 특히 동경업계에서만도 우리보다 이미 결과를 내는 회사들이 많다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가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보여줄 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스펙보다는 정말 스토리가 있는 회사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줌으로써 거기에 감성을 끄집어내고 정말 나도 저런 회사라고 문화적으로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게끔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상대가 회사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제품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이걸 보다 보니까 뭐 반신욕기도 보이게 되고 막 이렇게 골반 조정기도 있게 되고 이런 시설물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있겠죠. 네. 결국 고객이 사업 설명을 해도 고객의 눈빛이 어디로 가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카탈로그를 하나 펼쳐놨는데 카탈로그를 펼쳤는데 여러분들은 막 우리 편백 비누를 자랑하고 싶어요. 막 한참 이야기하고 싶어요. 근데 이분은 갑자기 뭐 디피저도 있어요? 디피저가 있어요? 막 한단 말이에요, 사실. 그럼 결국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비누를 빼놓고 디피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고객의 눈빛이나 관심이 어디로 가는가를 끊임없이 주시를 하면서 플랜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과 보여주겠다는 어떤 계획대로 상대가 듣든 말든 자든 말든 계속 쓰는 사람들 있죠. 가끔 우리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강사가 자장가처럼 이렇게 에너지가 없이 듣는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어도 본인은 모르고 막 자기 이야기를 하죠. 어떤 분들은 막 환기를 시키고 다시 주의를 모아서 다시 또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보이는 것들조차도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정말 고객이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플랜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들려고 있는지에 따라 전달하는 것들은 또 달라지겠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상대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쩌면 제가 이 사업 설명을, 이런 사업을 한 30년 가까이 하면서 끝없이 변함없이 해왔던 것들이 이 현금으로 사분면이에요. 이 사분면을 풀어가는 방법들이 참 다양해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사분면을 이해시키면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수입을 이야기하고 직업을 이야기하려면 크게 바뀌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결국은 새로운 수입, 또 다른 수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한 이해를 시키게 되면 사람들은 그동안 내가 추구했던 어떤 수익이 아니라 정말 이런 레지더블 인컴, 소위 말하면 권리적인 소득에 대해서 비활동 소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겠죠. 제가 이걸 처음에 공부할 때만 해도 비활동 소득 자체가 근로소득하고 똑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어먹는다. 저도 맥도날드 프랜차이즈가 생기고 나서 한참 동안 법적인 분쟁이 되고 그게 불법이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던 것처럼요. 우리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비활동 소득을 가져가는 것 자체가 지탄받을 일이었고 많은 사람이 이해를 못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시작했던 입장에서 지금까지 이걸 풀려서 제가 보이고 있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이 사분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사실.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사분면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냐면은 이제 우리 사업에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가치를 전달할 수 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결국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결국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점은, 꽃은 뭐냐면 권리소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내가 시간을 복제시켜서 얻는 소득이 가능한가. 우리가 하는 일이 과연 그럴 수 있는 일인지. 그게 될 때 일반 플랫폼 비즈니스하고 좀 다르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다른 비즈니스는 어떤 거냐면 결국 우리가 플랫폼이라 해도 그 플랫폼의 주인만 돈을 벌어요. 그죠? 우리는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각자가 가진 플랫폼에 따라서 가치가 틀려지죠. 그죠? 대표님 안에서도 제가 가진 플랫폼이 있고, 이 플랫폼 안에서 우리 은주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은주 사장님 개인적인 노력에 따라서 플랫폼의 규모나 가치가 달라지겠죠. 예를 들면은.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렇게 사업면에 일어나는 시스템 소득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돼야 돼요. 이걸 설명하는 기법이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사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선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소득이 돈이 얼마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소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소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결국 우리가 더 이상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지 않아도 결국 만들어진 소득이라면 우리가 그런 권리 소득이죠. 특히 이제 현실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과거에는 일자리가 참 많았어요. 그죠? 일자리가 많았는데 일자리에 비해서 금리가 높았어요. 은행에 돈을 넣으면은 이자가 많이 나왔죠. 저축을 하면 목돈을 받아서 투자할 만한 돈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마이너스 금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이너스 금리가 되면 가장 달라지는 게 뭐냐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현실적으로 해서. 마이너스 금리가 되면 가장 달라지는 게 뭐냐면 일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금리가 높을 때는 내가 돈만 가지고도 이래저래 수단에 돈이 금융소득이 커져요. 그죠? 네. 근데 지금 은행에서 돈을 넣어도 돈이 안 들어. 예전에는 10억을 넣으면은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 나왔다고 생각해보자고요. 지금 10억을 넣으면 100만원 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10억의 가치가 100만원짜리 일자리하고 똑같은 가치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100만원을 계속 번다면 그게 10억의 가치가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는 일할 수 있다는 게, 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다행인지 모른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일은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돌아가시고 자식이 또 해요. 네. 내가 죽어도 그 일의 가치가 끝나지 않는 일이잖아요, 이게.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가치를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이 사회 비전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보다 충분한 수입을 가지고 있고 이미 재정적으로 큰 돈을 확보된 사람들 입장에서 봐서는 이 비즈니스가 그다지 그렇게 가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정말 부자들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부자들이. 그래서 조금 레벨에 있는 그룹들을 보면은 정말 사회 저명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이런 성공한 사람들이 이 비즈니스에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런 것들이 이 비즈니스의 가치라고 저는 봐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나 격을 높이지 않으면 사실은 사람들이 그래야 이 다단계고 누군가 물건을 팔아서 돈 버는 일이 아니냐 생각해요. 밖에 사람들이 아웃사이드 볼 때는요, 판매원도 물건을 갖고 다니면서 팔고 네트워크도 물건을 갖고 다니면서 팔죠. 네.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이게 물건 파는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안에 들어서 인사이트를 보면 어떻게 해? 아, 잠깐은 물건을 파는 모습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제품의 가치를 전달해서 사람이 평생 제품을 쓸 수 있는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나눠가면서 결국 파이가 커져가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 현금으로 사업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다양한 여러분들이 풀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 만약 직장인한테 직장인을 맞는 사업면을 풀어야 되고 자영업자한테 맞는 사업면을 풀 수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프랜차이즈하고 이 개인 프랜차이즈가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를 알려야 되죠, 사실. 그죠? 네. 그리고 인베스트먼트 투자하고 우리가 지금 하는 투기하고 틀리죠. 보통 우리가 투자자는 결국은 우리가 여유 있는 돈을 가지고 리스크가 큰 것에 투자를 해도 리스크가 커도 결국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어떤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유회장은 촛대를 끄고 북한으로 가기도 하고, 그죠? 또 북한에다가 그렇게 금강산 그렇게 많은 시설물을 만들어 놓고, 이 김정일이 한마디에 그냥 다 폭파시켜버리고 없어져버리고 그럴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이 리스크가 없었을까?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그런 리스크가 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것들이 남북이 화이무드가 되고 언제가 이렇게 됐을 때는 그 시장의 선제국가가 어마어마할 거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투자도 했겠죠. 그걸 우리가 인베스트먼트라고 투자자라고 그래요. 우리는 어떤 거냐? 투자가 아니고 대부분 투기를 목적으로 갬블러들, 돈 넣고 돈 먹기. 그러니까 우리가 맞냐 틀리냐에 따라서 돈이 되는 것도 있죠. 맞으면 로또고, 네? 틀리면 망하는 거고. 이거는 사실은 도박사들이 하는 거죠. 승부사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현금론 사업면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정확한 이해를 시킨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남들이 보여주지 못한 비전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이 생활용품들 있죠. 생활용품들. 잘 보시면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국내 불지의 기업들이나 세계적인 기업들, 현재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도대체 뭘 하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알리바바 와인이나 지금 현재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나 또 월마트의 샘 월턴이나 다 이런 사람들이 뭘까? 결국은 수요가 큰 제품, 우리가 누구나 쓸 수밖에 없고 써야 되는 이런 제품들을 해결문제를 완전히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결국 그런 사람들이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드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수요가 큰 제품들을 우리가 가장 경쟁력 있게 서비스를 하고 거기까지 하는 회사들이 지금 다 부자가 돼 있죠. 그럼 우리가 그런 기업들처럼 자금이 있으니까 실력이 있으니까 조직이 있으니까 없죠, 사실은. 근데 놀랍게도 도저히 그들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그 사람들 할 수 없는 거. 매스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그 대량으로 사실은 광고하고 물량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국은 거기에 감성 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기술이 고도화된 하이테크한 이런 스타일에서 사람들은 감성이 필요해요. 느낌이 필요해요. 그래서 고객의 감성 서비스는 대기업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마케팅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하이터치 이게 너무나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쩌다 보니까 해외니케는 감성 두피디톡이라는 새로운 영역의 개척자가 된 거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최영석 임보소도님이 원래는 해변니케 오기 전에 결국은 해나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다가 이 해나가 너무 번거로우니까 분말이 아닌 액상을 어떻게 만들 수가 없을까? 그렇게 해서 액상을 개발하게 된 거고, 액상을 개발해서 이 제품이 액상이 나왔을 때 액상을 가지고 해나가만 된다고 보면 지금 획기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비전을 잘 파셨던 거예요. 아마 제품이 만들었으면 600군데 700군데 가맹점이 안 생겼을 거예요. 근데 곧 이런 제품이 나온다. 나오면 대박이다. 그때 나오면 당신한테 대점 자격을 줄게. 당신 해봐라.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 기대치가 얼마나 컸겠어요. 저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비전이 만들어지기 전에가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비전이. 그죠? 네. 이미 만들어졌을 때 그 비전이 더 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탄 거죠. 미래를 타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었는데 막상 제품이 딱 나와가지고 젤 타입으로 해나를 해보니까 이게 해나에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색깔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실패죠. 이게 제대로 해나 물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몇백만 원 물을 샀는데, 또 대리점보도 땄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이게 이제 실패가 되는데, 이 실패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걸 가지고 두피디톡으로 전환해버린 거죠. 왜? 카샤라는 성질은 색깔은 나지 않아도 결국 우리가
두피 열을 빼는 건 똑같은 거, 양미작용이 있는 거고, 목을 튼튼하게 해주는 거고, 그래서 새로운 영역을 뛰어든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 포기할 수 없는 꿈, 포기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이 돌파구를 찾게 된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해요. 예전에 제가 그 기업체 특판을 해봤는데, 보통 이렇게 대기업에 가면 대형 식당들이 있습니다. 대형 식당들이 있어서 식당 앞에서 홍보 활동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밥 먹으러 들어가기 전에 잠깐 샘플을 먹어보고, 맡아보고, 써보고, 이제 밥 먹고 나가는 길에 관심을 갖고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이 사람들이 작업복 입고 왔으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요. 나갈 때 회원 그 아이디 번호만 적어 놓으면 그냥 제품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 번호를 총무과에 갖고 가서 급여공제로 떼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총무과에서는 그냥 그 사인 번호를 우리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이제 봉급날. 그 사람 물건 받았으니까. 그렇게 해보니까 보통 다른 데서 10개 팔 거 1000개, 10,000개를 팔게 된 거예요. 돈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예를 들면 한 군데서 이렇게 돼보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아, 다른 회사 한국화약을 가도 그렇고,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를 가도 그렇고, 어디를 가도 그게 되더라고요. 특히 현대자동차 식당이 8개 되더라고요. 안에 보니까. 대형 식당이. 그렇게 했는데, 어떤 회사를 가니까, 그 노조에서 막 보통 1%, 2%밖에 안 주는데, 그 회사는 이제 하도 우리 어렸던 사람들이 한 섭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야, 더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5% 내, 10% 내라 해봐라는 거예요. 딴 데는 2%, 3%만 줘도, 심지어 종이컵값만 줘도, 노조에 줘도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어떤 데는 10%씩 달라는 거예요. 그럼 매출이 1억이면 1,00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1,000만 원 줘도 2,000만 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겠죠? 그래서 1,000만 원을 줬어. 식당 앞에서 딱 전부 다 해놓고 이렇게 세팅을 하고 사람이 올려드렸는데 12시간 전에 사람이 한 번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 나가보자. 와.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왜 사람이 안 와, 식당에?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아니, 점심 때도 사람이 안 오죠? 그러니까 현장으로 밥차가 간대, 그리. 현장이 멀어가지고 밥 먹으러 올 시간이 없으니까 밥차가 간대. 그 식당은 사람이 안 오는 식당이죠. 거기다 돈을 1,000만 원을 박아놨으니까 너무 억울하잖아. 그때는 그냥 철수를 해? 아마 직원들 같았으면 철수를 했을 거예요. 사장은 내 돈이 살짝품에 1,000만 원에 들어가잖아요. 철수를 못하니까 밥차에다가 그 박스로도 시식을 하고 다 보낸 거예요. 밥차에다가. 그리고 혹시 필요하다면 사인만 하세요. 번호만 보내드릴 테니까. 밥차가 갔다 오면서 500박스, 1000박스 주문해 주는 거야. 왜? 어차피 밥 먹을 때 나오는 거지. 그 먹기만 먹으면 나오는 거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포기할 수 없는 꿈을 가진 사람은 방법을 찾더라. 내가 액상 하나를 만들었는데 하나가 실패했다 해도 내가 실패했다고 주저앉을 게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을 찾더라. 그죠?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A와 B를 동시에 가지고 있지 않으면 A가 무너졌다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사실. 어쩌면 우리한테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시련이나 또 뜻하지 않는 결과들이 있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조차도 우리 회장님께서 정말 멋진 스토리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 최영서 에피소드 써먹는 건 모르겠지만 내가 하는 소리다 이거야. 근데 정말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해나가 염색이 된다 그러고 해나 염색을 잘 내기 위해서 이제 인디고를 집어넣어가지고 결국은 청바지 물 뛰는 걸 집어넣어서 하다 보니까 잘 들리려고 욕심하다 보니까 오래 또 갖고 있다 보니까 인디고가 들어가고 얼굴이 침착이 돼서 결국 이게 얼굴이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크레임이 돼서 수만 번은 무너지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치료해도 안 좋아지는 사람도 많았잖아요. 또 이런 것들을 이때는 기회다 싶어서 기존의 미용업계에서 반발이 나가지고 정부가 단속하고 미용업계가 단속을 해가지고 결국은 킨제나도 죽고 헤나킴도 죽고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거대한 세력에 있으면은 기득권층들이 있다고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게 세상에 진리가 진지 않다는 것도 우리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도 만약 우리가 열심히 해도
한창에서 우리를 만약에 곱게 보지 않는다면은 이 사람 어디 못 하겠죠, 사실.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가 두피 디톡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이게 국민 건강에 진짜 도움이 되고 기존의 미용업계하고 전혀 차별했던 서비스가 진행되고 새로운 시장을 우리가 만들었죠. 그래서 저는 이게 감성 디톡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아침부터 제가 그런 미팅 때 그런 얘기 했는데 어쩜 우리가 청출어람이라고 만드는 사람마다도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어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각자 가지고 계셔야 돼요. 어쩜 우리한테는 이런 멋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기회가. 그래서 정말 해변님께는 그동안 네트워크 마케팅 걸어온 시간을 되돌아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고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런 멋진 툴들이 네트워크 역사상 새로운 이점표가 될 수도 있겠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두피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시장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큰지.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현대인들의 모든 질병은 대부분 다 시민성 질환으로 연결되어 있고 스트레스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머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질환들을 참 봐보니까 지금 시내에 보면은 정말 목 좋은 자리, 옛날에는 약국이나 있어야 되고 부동산이나 있어야 되고 핸드폰 가게나 있어야 되는 자리가 다 안경진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크게 만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현대인들은 결국은 얼굴로 관계된 질환들이 안구질환, 비염, 중이염, 구내염 할 것 없이 다 결국 두피로 올라가는 질환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죠. 이것들을 우리가 거기에 맞게끔 약을 처방하기 이전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두피로 오는 혈을 잡아주게 해서 독소를 배출해주게 되니까 이거는 국민건강보험으로 보면 보험공단에서 상을 줘야 돼요. 누구만 받아라? 정말 국가가 포상을 해야 된다니까? 이게 국민운동으로 만약에 열어질 수 있다면 어쩌면 국민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말 획기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 그걸 우리가 해변이가 지금 하는데 이번에 두피사 올림픽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배워가지고 그런 게 이건 어디까지나 시간이 필요하고 숙련하는 기간이 좀 필요했겠죠. 두피사가 낚이고 횟수를 거듭하면서 사람들이 숙련도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잘하는 사람을 보다 보니까 그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앞에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더 빠른 속도로 실력을 만들 수도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쩌면 이제 시장의 선점 효과도 선점 효과지만 이거는 선점이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들이 평가되고 그 실력이 레벨이 올라가려면 해변님께가 걸어온 시간만큼은 그 다음부터 걸어야 우리를 따를 수 있을 거고 이미 해변님께는 이 업계에서 브랜드가 누구나 따를 수 없는 독자적인 브랜드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 거죠, 사실.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우리가. 시스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회장님도 이거 미래 알아보시고 이미 여러분 회장님이 지금 두피 그 자체적으로 햇빛투톡 사관학교 올림픽을 3개월 남짓 열어서 여러분들이 경연을 시키게 되고 그것들을 퍼포먼스를 세상에 알리겠다는 거죠, 사실은. 저는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가슴 떨릴 정도로 희망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이 그림 한 장은 여러분이 설명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정말 좋은 거라면 멈출 수 없이 확산되겠죠. 예?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이 전 국민이 쓰고 있는데 예? 그 카카오톡을 만약에 누가 쓰라고 그러고 돈 주고 팔았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겠죠. 문제는 써본 사람들이 너무너무 편리하니까 그리고 이걸 개발하는 사람들 결국은 이게 사람들에게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확장됐을 때 가치를 알았으니까 하겠죠 지금. 처음에는 카카오톡이 단순하게 우리가 쓰기에 편리하다는 생각이 지금 뭐요? 카카오 금융부터 있어서 게임부터 오래까지 모든 것들 우리나라의 삼성보다도 미래 큰 기업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왜냐면 멤버가 많기 때문에 사용자가 유저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두피디톡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앞으로. 그 두피디톡을 통해서 해변이케 연결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결국은 우리가
경험을 공유했지만 그 공유된 경험이 연결되지 않으면 수익이 안 돼요. 그죠? 경험이 공유되고 그 공유된 사람들이 어딘가에 연결되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정확하게 보면.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누군가도 우리 사업을 설명했을 때 듣는 사람이 이 사업을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그리고 본인들이 아무리 아메이를 했던, 애터미를 했던, 현재 수조 원을 매출을 했던 사실은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남아있는 시장의 기회가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어쩌면 해변님께는 시작도 안 된 회사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숙련돼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리플에서 정확하지만 이해를 해서 설명만 잘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사업을 얼마든지 팔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못 판다는 것은 아직 공부가 전혀 안 된 거죠. 그 여러분들이 1년이 가도요, 이거 안 해보면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목요일 날이면은 이렇게 본사에도 투시 사업 설명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제가 리더분들에게 사업 설명을 해달라고 해요. 근데 이런 포맷에 의해서 정확하니 정리된 상태에서 사업 설명을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마이스토리로 1시간씩 할 수도 있고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걸로 끝날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럼 정말 우리는 더 크고 다양한 스펙트럼을 통해서 사회 가치를 보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MBA를 나온 사람들은요 무엇보다 우선해서 사업을 팔 수 있는 사람이야. 무조건 사업하래야 돼. 사업 설명을 누가 하든 누가 제품 설명을 하든 누가 회사 이야기든 여러분들 끊임없이 듣고 그걸 기록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현실 점검을 하죠, 처음에. 네.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사업 설명을 할 때마다 그 현실 점검의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것들 갖고 가기도 하고 또 같은 거라도 내용이 더해지고 빼지고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색깔이 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은주 사장님이 지난주에 오다고 금주에 오다고 틀리잖아. 멀도 틀리고 똑같은 은주라도 약간 바꿔도 이미지가 틀리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 앉아있으니까 사업가 같이 보이잖아. 귀하게 봐봐. 건달로 보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도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자료를 모아서 내가 많이 갖고 있으면은 듣는 사람에 맞춰서 현실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미용실 원장들 같은 원장이 만든 사업들이 훨씬 좋겠죠. 네. 만약 이분이 교사다면 교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좀 안다면 교사들을 한번 우리가 자극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2장씩 써보라는 이야기는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고 가지고 와서 좋으면은 나는 생각지 못했는데 옆에 있는 동료가 옆에 있는 사업자가 내가 준비하지 못한 어떤 현실적인 자료가 있다. 그러면 그걸 내가 카피를 했다. 나중에 써놓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걸 가져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 이야기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되죠. 왜? 그것도 목적이 있으니까.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회사에 대해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할 때 누구처럼 뭐 신용급급이 5의 1이라든지 정말 자산이 엄청나게 많다든지 시가총액이 있다든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면은 그런 걸로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비즈니스,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나한테 가장 기회가 살아있는 회사인지 그리고 믿을만한 회사인지 이런 것들 우리가 설명을 했을 때 저는 회사는 항상 27년을 기념하는 이야기예요. 27년. 27년. 왜냐? 사실 우리가 어디가 식당만 가도 센스 뭐 1974 이런 요즘 다 그래도 이게 트렌드 왜냐면 우리는 오래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충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순발력이 좋아서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은요
꾸준함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어떤 뛰어난 사람이 와도 이 사업을 하면 다시 똑같이 우리 가정을 바꿔야 돼요. 그죠? 네. 만약에 회사에 어떤 CEO를 했던 사람이 됐던, 응? 또 어떤 박사학위를 딴 사람이 됐던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우리 이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 와서 기존에 해야 될 과정들을 다 겪고 시간을 해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저희 회사가 27년의 연역은 사실은 중소기업 측으로 굉장히 오래된 연역을 갖고 있는 거고 이것들을 우리가 잘 팔 수 있다면 사람들한테 깊은 신뢰를 줄 수 있다. 이게 역사에 오래돼요. 이게 진실하다. 사실 요즘은 한 가정도 지키기 어려워서 절반의 가정들이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지 않다잖아요. 그러면 기업 27년을 갔다는 것은 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남다른 신념이 있거나 철학이 스킬이 가능하겠다. 그죠? 남들이 볼 때는 회장님을 어떻게 이야기하든 회사를 어떻게 이야기하든 할 수 있죠. 그거는 사실 되게 주관적인 거지만 만약에 이렇게 20세 연역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시간 동안을 쭉 이겨냈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이 안에 있겠죠. 그리고 코스맨 11년 만약에 해ben지 6년이라는 시간도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부분을 설명할 필요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제품.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하루를 넣을 수 있고, 이거 하나만 하루를 넣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듣는 사람이 1분만 듣고 싶으니까 1분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상대가 들으려고 한다면 계속 할 수 있겠죠. 계속 뜨겁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럼 여러분들이 제품도 여러분이 반한 제품이 있죠. 근데 처음에는 여러분이 반하는 제품 갖고 설명을 하는데 이 사람은 다른 제품에 관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나는 꽃에 미쳐 있는데, 그죠? 그분은 오일의 향이 너무 좋은 거야. 또 오일이 갖고 있는 그 상품 특징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결국 고객의 니드에 따라서 우리가 설명을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은. 저는 제품 설명은 처음에는 본인의 감각이지만은 결국 우리가 고객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제품 설명을 잘하는 사람들 들어보면요. 나도 사고 싶잖아요. 그 생각 안 드세요? 네. 나 저렇게 설명하면 나도 하나 사겠다.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나도 저렇게 어떻게 하면 설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돼요. 사실 우리는 단순히 듣는 사람이고 우리가 사는 사람이기 전에 나도 정말 좋은 제품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돼야 되고 어떻게 보면 제품의 가치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제품 설명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제품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야 돼요. 객관적이면서도 여러분들이 또 어떤 면에서는 검증할 수 있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사실. 그리고 제품 특징은 뭐냐? 제일 좋은 것은 수요가 크다는 거예요. 수요가 큰 제품이다. 얼마나 시장이 커지겠느냐 이거죠. 저는 과거에 위생용품 시장이 이렇게 크질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밖에 나갔다 오면 손 닦으라는 소리는 그렇게 해도 손 안 닦거든. 우리 어렸을 때 그 욕먹은다라고 하죠. 이렇게. 손 내봐. 손톱 뒤면 다 내봐. 손 때가 막 끼가지고 막 손톱 안 깎아주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두드려 맞으면서도 손을 안 씻고 그만큼 후진 고기는 위생이라는 것이 사람의 개념이 없는 거죠. 우리도. 근데 우리가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갑자기 위생용품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나갔다 오면 손은 당연히 씻죠, 우리가. 옷도 털고. 저는 막 펜더스 가지고 온몸 도배를 했잖아요, 지금 사실. 그럼 그런 퍼포먼스를 다른 사람들한테 당신 뭐냐고 물어보면 이게 바이러스도 없애고 내 악취나 냄새 나는 것도 없어지고 여러분 땀 냄새도 없어지고 이렇게 좋은 것을 설명하면은 뭐 그런 게 있어요? 얼만데요? 그렇게 물어보겠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누가 얼만데요 물어보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할게요? 혹시 얼만데요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얼만데? 이거는가 소비재가가 얼마인데 회원가입하시면 저렴하게 얼마에 사실 수 있어요. 네, 그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인데 사실 가격에 대한 부분 대답 안 하는 것이 가장 더 좋다고 해요. 기준이 다 다르니까. 나는 싸게 해도 이 사람 물 비싸게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러니까
가치가 전달되기 전에 가격이 먼저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래요. 만약 우리 콘서트가 아무리 좋아도 이거 얼마에 보면 25만 이 조그만 게 비타민도 3,000원, 5,000원을 하는데 무슨 25만 원이네. 그래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한테 가격을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가치가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다 비싸다고 그럴 사람이야. 그럼 그것 때문에 아니 그게 비싼 게 아니야. 사실은 또 설명이 복잡해서 싸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싸울 때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면 싸워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생각도 해. 맞아. 그러나 그러면서 바꿔지는 건데 굳이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격가 마음만 들면 그냥 줘야 그러지 말고 제대로 알아야지. 아이고 가격을 따져야 되지. 이 새끼 어떤 건지 나한테 설명해야지. 가격이 얼마냐 보면 기분 나쁘다. 말도 싫어. 우리 그럴 수도 있겠죠. 가치가 전달되기 전에 가격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런 것들 때문에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제품이 얼마나 수요가 큰 제품인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제품을 파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팔아야 게 필요한 거죠. 제품을 팔려면은 이거 하나 팔면 나하고 이거 설명할 거예요. 근데 나는 제품을 파는 게 아니고 당신이 이 사업을 하면 얼마나 돈이 되는지 이 시장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준 거죠. 이건 사업을 파는 거예요. 수요가 크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맞아. 이 회사 제품들은 시간이 갈수록 수요가 커지겠구나. 아, 사람들이 몰라도 알기만 하면 나도 몰랐는데 알아보니까 좋고 나도 써보니까 이렇게 좋다면 다른 사람도 쓰겠지. 이것이 터지죠. 그때 사람들이 이걸 사업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럼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보상이 어떻게 되느냐 플랜이. 그리고 플랜은 안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플랜은 보여주는 사람과 사실 보는 사람이 맞았을 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우리는 대부분 뭐냐면은 아는 사람이 없다. 말주변이 없다. 누구한테 파는 것보다 이게 공통된 답이에요. 다. 그죠? 사장님은 특별하신 분이야. 대부분 못 팔아. 네? 그럼 우리가 대부분이 팔 수 없고 알 수 없고 설명도 못하고 아는 사람도 없는 사람들한테 그럼 나도 할 수 있게끔 설명이 되면 그 사람이 돌겠죠. 그죠? 그래서 보상 플랜에서 결국은 본인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A와 B 라인 두 사람의 소비자를 찾으면 되는 거로 설명을 하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군대를 막 제대했는데 친구 누나가 와가지고 자석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280만 298만짜리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이거 두 개만 사면 그냥 떼돈을 뭔데? 응? 두 개? 두 개만 사면 된대. 확실해. 근데 그때 당시 들어보니까 내가 두 개 사면 놈도 그 사람도 두 개씩 사면 진짜 두 개씩 내가 피라미드가 내려가더라고. 내가 다단계를 처음 했을 때 생각해보니까 그래. 사행심이 확 높아지더라고. 야 이거 쉽다. 자석료 되게 두 개만 사면 돈 번다. 이거 두 개를 삭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우리가 하는 사업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심리라고 봐요. 내가 사람을 다 불러들여야 되고 사람 설명을 잘하고 그러면 어려워. 그냥 이거 먹을 사람 두 사람만 찾으면 돼. 두 사람. 근데 이게 처음에 저는 그렇게 시작해놓고 내가 그걸 잊어보고 지냈어요. 20, 30년 동안. 근데 제가 이제 이 사업을 오랫동안 하고 여러분들을 지켜보면서 딱 느끼는 게 뭐냐면 아 그때 이미 나는 내 미래의 그림을 그려주니까 했구나. 그 사람이 너 두 개만 해, 두 개만 해, 두 개만 해라고 했으면 내가 못했을 거예요. 두 개만 하면은 그게 두 개씩 불러간다는 거예요. 그 두 개만 하면 그 다음 그림을 그려줬어 그 사람은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두 개를 사고 끝나는 게 아니고 두 개 사면 자동으로 4개, 8개가 될 거라고 그림을 그려줘서 그 친구가. 그 나는 또 그렇게 될 줄 알고 했어. 예를 들면. 그 지금 이제 보니까 그걸 우리가 가상계보도 해서 그게 내 꿈에, 내 머리에 이미 내 미래의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A-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겠죠. 그러면 나는 여기까지 했는데 이게 다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흥분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근데 그때는 자성료였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게 편집수고 이게 콘셉트고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동을 받은 생큐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말이에요, 사실. 먹는 사람이 나도 두 사람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두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죠? 또 두 사람을 찾게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죠? 네가 못하면 내가 찾을 수 있겠죠? 이 설명을 하면 그 사람은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걸 혹자들이 광속으로 내려간다고 이야기해요. 광속. 그래서 우리가 이 책에는 가상계보도가 있고 실제 계보도가 있죠. 가상계보도 올 때는 순위가 먼저 들어가는데 실제는 영위가 돌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가상계보도는 꿈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던 동기가 됐던 거예요. 그게 그림이 가상계보도 있었기 때문에 가슴이 더 흥분됐던 거예요, 사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 파트너에게 제품을 팔아서 너 하나 사가 아니라 네가 사면은, 네가 쓰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냐? 맞아. 이렇게 좋은 거라고 우리 엄마도 갖다 주고 엄마가 한 명가 되는 거죠? 네. 친구가 한 명가 되죠? 이게 이미 여러분이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가상계보도가 이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보도가 먼저 만들어지는 게 사업의 비밀이에요. 우리 지금 그걸 아는 거예요, 지금. 그걸 해야 돼요. 플랜을 보여주면 플랜 속에서 아 이건 쉽다. 이건 될 수밖에 없네. 나도 한 두 사람 정도한테는 줄 수 있지. 이런 제품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팔 수 있지. 이런 느낌이 오는데 문제는 우리가 계속 파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찾아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구가 이미 상상 속에서 이미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런 플랜을 보고 사람들은 달라들죠. 플랜. 그래서 플랜을 여러분들이 막 매칭이 5대까지 가고 유지를 얼마를 해야 되고 이런 설명은요 사실은 아무 설명 들어오지 않아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로컬 미팅을 하거나 또 이렇게 지역 세미나를 할 때 스폰서라고 가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듣는 사람은 10분만 들을 사람들인데 1시간을 설명하는 리더가 꼭 있어요. 듣는 사람은 10분을 딱 들을 정도 수준밖에 안 돼. 그러면 10분 안에 임팩트 있게 짧게 이 사람들한테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면 되는데 내가 준비한 플랜이 30분이야. 그러니까 막 유지부터 시작해서 막 직관부터 다 설명 안 돼서 그 사람 다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자기는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이 아는 것들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듣는 사람한테 필요한 정보를 먹을 만큼 주는 거죠. 이런 말을 목동이 소를 키우는데 소를 주려고 마차에다가 집을 한 집 싣고 이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소가 한 마리밖에 없어. 그러면 거기에는 집을 다 주고 와야 돼요? 소 한 마리 것만 주고 와야 돼요? 그죠? 한 마리 것만 주면 돼요. 내가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몽땅 갖고 왔어. PPT를 막 100장 준비하고 왔어. 근데 듣는 사람이 몇 명 있지도 않고 동네 아줌마밖에 없어. 그럼 이 PPT를 100장을 다 틀어야 돼? 몇 개만 보여주고 끝나는 거예요, 사실. 이걸 잘해야 돼. 그러니까 사업 설명을 잘하는 사람들이 결국 뭐냐? 멈출 줄 알아야 돼. 내가 준비했으니까 다 푸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잘해야 돼. 우리 이정희 선생님 그걸 잘하시더라고. 딱 이제는 달인인데 회장님이 10분밖에 안 나오고 10분 만에 풀고 20분 만에 풀고 이제 그 정도는 된 거야. 이게 우리 얘기로. 저는 여러분들 플랜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플랜을 효과를 보여준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비전이죠. 비전. 결국은 헤베니케의 이 모습이 정말 6개월의 1년이 어떤 모습이 변해갈 것인지 그리고 나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들이 그 그림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 충분히. 그죠? 그래서 우리가 드림빌딩을 해서 만약에 이렇게 그 드림보드를 만들면은 정말 재밌는데 스폰서 파트너가 해야 될 일이 하중한 그런 거예요.
그냥 컴퓨터도 출력을 해가지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여행지를 놓고 다 그려보는 거야. 막. 심지어 사실은 다이아몬드 빌리지라 해서 이렇게 한 3,000평 정도 전원 좋은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여기다가 김은주 집도 하나 짓고 대표사 앞에 집도 하고 꼭대기 하나 지어놓고 예? 평소도 좀 좋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실사출력해서 분양을 해야 돼요. 이제 그건 조만간에 하자고. 사실은 굉장히 필요해요. 이게. 우리가 드림빌딩을 하는 데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그냥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뭔가 공유되는 것도 목표가 있고 눈으로 보여지는 게 있으면 정말 좋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보물지도를 작성했지만 그룹 차원에서 그룹의 미래를 갖다 우리가 청사진을 보일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비전 설명을 할 때 정말 여러분들이 가슴 설렐 정도로 그런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리더는 비전을 만들지 않으면 결국은 죽습니다. 지금 돈을 벌고 못 벌고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이 비전 있는 리더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미래가 갖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그 그룹의 성장이 어려워요. 사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회사가 주는 비전이 있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만들어야 할 비전이 있어요. 설령 회사가 여러분에게 주는 것들이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거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 비전을 바꾸지 마세요. 부족해도 여러분들은 그 비전을 이룰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 단계로 해서 여러분들이 5분만 해도 25분이잖아요. 사실. 여기 계시면 다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5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여러분이 나와서 세팅을 해요. 근데 잘할 필요도 없어.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한 만큼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 뭘 느끼냐면 잘 안 되는 것도 느끼게 되고 또 내려갈 때 또 이 이야기 준비했는데도 준비하는 것조차도 이야기도 못하고 내려가니까 아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뭐예요?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무대 반드시 서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기술분들이 오늘 주무에 들어오신 분들 한두 분하고 여기 있는 한두 분하고 오늘 시연을 통해서 여러분 사업 설명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오늘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연습을 해서 이번 주에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더 잘할 수 있으면 좋고 또 오늘 어차피 맞으면 빨리 맞아버리고 한 주간 동안 편하게 공부를 하더라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이 5가지 사업 설명 중에 선택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늦게 나온 사람들은 이제 하라는 걸 해야 돼. 제가 노상훈련에서 노상훈련을 해야 되고 회사 가서 회사 해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그러니까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사회자를 모시고 여러분의 사업 설명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